저희가 공법이란 개념의 선계획을 통해서 후개발을 이루어질 때 이런 내용에 대한 장기발전 종합계획의 총량계획이 정해지면 관리계획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관리계획은 직접적으로 이제 행위자이 풀리거나 공개발의 움직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관련 공법을 확대해서 보면 500여 개가 있고 우리 실생활의 어떤 행위자의 변화나 어떤 부동산의 변화 측면으로 딱 보게 되면 약 25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따라 관리계획이 특광시군 내에서 물론 이게 도시 군 관리계획이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군이 들어가는 것은 무슨 저쪽에 철원군 여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도시인 인천광역시에도 뭐가 있어요? 옹진군이나 강화군이 있죠. 얘들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군은 부산광역시 기잔군 이해되시죠?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런 때문에 나온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독자적인 이 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의 표를 그래서 둔 거예요. 걔들도 넣어야 된다 해서. 그럼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이지만 제 군자 빼고 그냥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할게요. 저는. 그러면 이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장기발전 총량계획이 정해지면 얘들이 이거를 지침을 받고 구체적으로 내리 꽂아요. 뭐를 꽂냐면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있다면 보존되는 땅인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만들어서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농업과 임업을 위한 1차 산업 용도 위주로만 가자.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둬요. 이런 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과 보존의 중간에 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다 이런 것을 관리지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농림지역 분위기를 띠는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분위기를 띠는 보존관리,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를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칠판에 약식으로 잠깐 적었지만 이 표는 나름대로 제가 공법 강의할 때 용도지역의 논리를 딱 압축해 본 거예요. 좌측으로 갈수록 보존, 우측으로 올수록 개발, 하단으로 올수록 뭡니까? 보존, 위로 갈수록 개발. 이 도표를 놓고 여러분이 어떤 용도적 판에 따른 공법적 체계질서를 딱 이해하면 이해가 편해요. 이거 없이 그냥 나열된 용도적의 지도만으로 공법적 개념을 이해하면 지도가 흔들리면서 암기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을 정해놔서 용도지역별로 일단 토지의 행위제한을 두는 거예요. 이쪽으로 올수록 사익성이 높은 개발, 이쪽으로 갈수록 보존력이 높다니까 행위제한 때문에 개발이 잘 안 돼요. 이쪽으로 올수록 개발이 커지고 이쪽이 개발이 작아져요. 100평의 땅에 짓게 되는 건물의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밑으로 올수록 개발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억제돼요. 위로 갈수록 개발이 커지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용도지역별로 건축 허가의 기준을 이루어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요. 여러분이 어떤 땅을 샀을 때 건축 허가 기준을 꼭 알아보란 얘기죠. 어렵다면 또 다시요. 전철 역사 옆에 100m 땅, 주인 직접 거래 이런 광고에서 보면 진짜 가깝고 되네 이러면 안 돼요. 이 땅의 용도적이 뭡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 용도적을 보니까 용도적 등이 굉장히 어때요? 불리한 용도적이라면 전철 역사에서 200m 거리가 아니라 2m 거리라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인덕원역에 딱 보면 이쪽은 어떻게 해요? 상업지역이지만 길 건너는 어때요? 용도적이 녹지적이라 개발이 안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보고 용도지역이라는 개념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지면 이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사개발이 통제된다 이 얘기예요. 행위제한에 따라서. 공법 이해되시죠? 이걸 모르면서 토지를 투자한다는 것은 그냥 앞에 있는 사람 인상,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여배우, 옛날 여배우 장미희 닮았네? 그래 막 돈 1억씩 빌려주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옆에서 보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굴 보고 빌려줬잖아요. 이해되세요?
똑같아요. 가서 땅 보고 빌려줘. 오, 좋네. 느낌 아니까. 바로 옆에 여기 있고 사람 막 다니죠. 길 건너 막 여기 막 이런 얘기 얼마나 무식한 얘기예요. 용도적 볼 줄 아셔야죠.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용도적이 정해져 있지만 장기발전 종합계획 총장계획이 이게 업이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여 간다고요. 얘들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얘들이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해되세요? 두 분이 땅을 사는데 한 분은 그 자리에 있고 한 분은 이렇게 넘어왔다고요. 물리적 공간이 넘어온 게 아니라 용도적, 주거적이 거기까지 갔다고요. 이 사람 내가 그렇게 친해도 그때부터 얼굴 보기 싫어져요. 이해되세요? 두 분이 나란히 로또를 샀는데 한 분은 떨어졌고 한 분은 1등 됐다. 둘이 친할 것 같아요? 안 되거든요. 걔가 내가 로또 너랑 같이 더 기분 좋다. 내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준 거 하나도 안 고마워요. 배 아파서 못 살아요. 차라리 네가 안 되고 나도 100만 원 안 생기는 게 낫지. 너는 수십억 벌고 내가 100만 원 줬다? 이 자체가 기분 나빠요. 제 말 맞지 않아요? 다시 볼까요? 둘이 땅을 안 샀으면 해도 같이 나란히 샀는데 내 땅은 그냥 보존 녹지고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주거적 됐다. 사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런 개념이 기본계획 보면 나온다고요. 어느 땅이 바뀔 건가 나온다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이 토지 행위에 대한 기초가 되지만 용도지구라는 게 또 등장을 한다고요. 같은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에 둘이 똑같이 평당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얘는 이렇게 높게 줘요. 그래서 오피스를 분양해서 떼돈 버니까 건축업자가 이 땅을 비싸게 주고 사요. 그럼 내 땅도 그 정도 사니까 너는 반값에도 안 사는데 평당 1억에 샀지만 넌 5천에도 안 사. 왜? 너는 경관지구나 건물 요거밖에 못 줘. 뒤에 야산이 멋있어. 걔 때문에 네 땅은 높게 못 줘. 이해되세요? 그럼 이런 걸 여러분 용도지구. 우리 동네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용도지구가 또 있다고요. 이걸 보셔야죠. 이해되셨어요? 다시 볼게요. 가보니까 호수 주변에 있는데 갑자기 여기 있는 땅이 무지 비싸게 팔려요. 이유를 보니까 여기 호수 주변에 딱 지면 이 호수 경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여기 좋으니까 이런 데 땅 사짓겠다. 여기는 호수 주변에 물 주변에 있는 수변 경관지구. 물 주변에 경관을 멋지게 살릴 거니까 아무것도 짓지 마. 딱 조례가 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밖에 못 져요. 이 동네 가서 호수에서 멋있게 내려다보고 차 마실 땐 여기밖에 없어요. 이런 땅은 땅값이 무지 뛰겠죠. 그럼 그거 뛴 거 보고 이 땅 이게 1,000만 원이면 이거 10만 원 싸네. 사면 뭐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해되세요? 그래 마음 버리고 농사라도 짓겠다. 농사 지려니까 오더니 그래요. 친환경 농법입니까? 아니요. 그럼 짓지 마세요. 왜요? 네가 여기다 비료탭이 버리면 비 오면 이 호수 버려. 물 이거 지금 농업용수 중요하게 써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법이 뭡니까? 농약 쓰지 마. 그게 어떻게 해요? 옥수수 심어놓고 남들 다 놀 때 나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버러지 잡고 있어 이제.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이해되시죠? 농수산 짓다 보니까 생각 들어요. 이 고생하느니 어디 가서 노가대 뛰고 그 돈 옥수수 사 먹는 게 더 나아요. 이 땅 갖고 있으면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지금 마음 이해되죠? 이 사람은 인생 참 뭐 같아 이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땐 네 머릿속에 지식이 뭐 같아. 거기 왜 샀을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공법이 존재하니까 배우는 거죠. 용도 지구가 있어서 그거에 맞는 행위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분이 큰 저쪽 유럽에 가서 그 고전틱한 목조 건물을 짓는 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갖고 커피숍을 하니까 목조 건물의 클래식한 빈티지한 그런 느낌 때문에 장사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서 한국에서 이걸 널리 알게겠다. 제일 비싼 땅을 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업적에 사서 이걸 지어가지고 여기는 목도 좋고 무조건 돼. 나 돈도 있어. 외국에 살다 왔거든. 돈도 있어. 자신 있어. 샀죠? 그걸 질려니까 안 된대요. 왜? 용도지역은 상업지역. 와이낫? 와이낫? 방아지구. 불나니까 목조 건물 못 져. 콘크리트로 불연제로 내연제로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하죠. 안 되잖아요. 그 얘기해요. 왜 이런 것만 해요? 불나니까. 넌 왜 이거 샀냐? 몰랐으니까. 지금 제 얘기 뭔지 이해되죠? 자기는 이거 지으면 엄청 돈 벌자니 있어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제 팔려니까 안 팔려. 그냥 손해나는 거죠. 결국 이런 용도 지역지구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공법이라는 개념의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개사 시험 볼 때 나와요.
근데 그쪽의 강의는 이런 쪽의 강의가 아니라 뭐예요? 시험 보기 위한 얘기니까 이런 쪽에 대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금 무조건 들이대고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지구가 있다면 다시 뭐가 등장하느냐? 구역이란 게 등장한다고요. 이건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보면 여러분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얘기 해볼까요? 주상공업지역은 누가 뭐래도 개발의 이미지죠. 시간이 갈수록 얘들이 영역의 요구를 침범한다고요. 넘어간다고요. 즉 이 땅들이 이리로 넘어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경계가 넘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뜻이요? 얘들이 이쪽을 넘어가서 주거지게 되는 거지 요선이 줄어들면서 녹지적이 커지지는 않는다고요. 이해되셨죠? 아주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보존할 것들이 자꾸 개발 압력으로 넘어오게 되면 안 되니까 적정하게 뭐를 하느냐? 벽을 친다고요. 이런 벽을 치는 게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대표적인 게 개발장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런 것들이 나와서 도시에 오래된 산이 있다. 이런 산의 천연적인 그 모양 그대로를 보존하겠다. 도시자연공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도시가 외적 팽창을 막는다. 개발장구역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도시가 공개발하려고 할 때 공개발의 정보가 돌 때 주변에 사개발이 빨라지면 공개발의 목적 달성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런 데니까 시가조정구역 딱 지정해놓고 공개발이 픽스할 때까지 시가조정구역이야. 니들은 시가지를 안 돼. 5년에서 20년까지 막는 거예요. 스토리 이해됐죠? 유보사 켜놓는 거예요. 잠깐 좀 대기해봐 이런 얘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회사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제일 필요한 부장을 뽑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은 후보군을 확보해 4명 중에서 뽑겠다. 그럼 이 후보 중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얘들을 지켜보면서 선정해서 골라내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4명 중에 1명이 뽑힌다 하더라도 나머지 3명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매진하면서 집중해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럼 이분들은 어때요? 그만두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죠? 다시요. 여기는 이 정도 넓은 땅 중에 시가지가 근처로 지정될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지금 사개발이 이루어지면 시가지를 지정할 때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할 때 사개발이 이루어진 땅을 수용해서 포함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 바운더리 넓게 시가지가 될지 모르니까 니들은 시가를 위해서 사개발을 조금 막겠다. 조정시키겠다. 시가 조정구역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간 시가 조정구역 지정되면 이들은 그때까지 다른 개발이 다 막힌 거예요. 요거 이해됐죠? 그러다가 딱 어느 구역이 지정됐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해제가 되겠죠. 지정된 데는 수용이 되든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시가 조정구역 지정은 영종도 공항이었어요. 영종도 전역이 시가 조정구역이었어요. 왜? 공항도시 만들어야 되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5년에서 2년까지 최장 20년 제한했고 이 20년이 얼마 전에 다 끝나서 조정구역이 없어졌고 지금은 시가 조정구역 지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5년에서 20년까지 제한하는 게 너무 과도한 제한이고 과거는 도시계획 설계 기준이 오래 걸리니까 이걸 했지만 요즘은 기술력이 좋아 도시계획 설계가 2, 3년이면 다 짜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시가 조정구역에 무리한 행위자는 막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런 구역이 있고 이런 구역에 따라 개발이 막힌다고요. 정리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물론 이거 말고 성장 관리방안 계획구역도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이런 용도지역지구 구역이라는 건 뭐냐? 선 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구역이 지정되면 사개발이 통제되는 거예요. 공개발이 아니라 사개발. 그러니까 이런 사개발이 통제되니까 개발이 되는 땅과 안 되는 땅이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진짜 고수는 뭐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개발 행위자니 강한 쪽에서 약한 쪽을 골라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건 어떻게 고르냐?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 총량계획이 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총량계획의 배정이 없다면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이죠. 이런 계획관리지역이면 총량계획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가지에 더 안 늘어요. 그럼 계획관리는 계획관리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계획관리는 사개발이 많이 되는 쪽이 어느 거냐 이거 보고 사는 거지 미래가치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요. 잘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가보니까 계획관리는 아무것도 없고 허벌판이에요. 이런 데를 샀는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신도시가 지정돼가지고 벼락부자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총량계획에 따라서 시가지를 넓히는 계획이 있는 거 기본계획 보고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허벌판에 계획관리를 샀어요. 아, 그럼 되는구나. 샀는데 기본계획 보니까 총량계획이 다 제로예요. 증량이 제로라고요. 이해되세요?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만 예상된다고 확정은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선거할 때도 어떻게 해요? 당선 유력 마지막 어떻게 해요? 엉뚱한 놈 막판에 막 반전돼서 당선되잖아요. 이해되죠? 예상은 됐지만 결국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오지 않는 미래에 투자하는 경우가 실수하는 거죠. 차라리 그러는 어떻게 좀 다소 비싸지만 계획관리적이 사개발이 많이 인정되는 땅 이런 데가 좋겠죠. 이해되세요? 계획관리 샀더니 도시지역이 됐다. 좋은 거지만 안 돼요. 그럼 계획관리는 뭐 공장짓고 음식점 짓겠지 했더니 어떻게 해요? 주변이 허벌판 농림지역이에요. 무슨 이해되죠? 그럼 이게 농림지역 한가운데 계획관리라고 여기다 음식점 줬다. 뭔가 안 맞죠. 그 모습도 안 맞으면 개발은 인정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내용에 따른 용도적 지구가 있고 다시 어떻게 해요? 이에 맞추어서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1만이 사는 도시가 5만이 사는 도시가 됐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필요할까요? 제일 먼저 전기, 수도 이거 없으면 난리 나요. 그 다음에 애들 키우면 학교 필요하죠. 이해되세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죠. 이 병원은 뭐냐? 이런 동네 의원이 아니라 종합병원. 응급실이 있고 베드가 있는.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이해됐어요? 도로 넓어져야겠죠. 공원도 있어야겠죠. 이런 게 도시계획 시설이라고요. 개발시켜 놓으니까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개인들은 못 만들어 이거. 이해되세요? 조선시대나 일제 때나 누가 돈 많은 사람이 학교 만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사회를 위해 내가 학교 만들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학교 그냥 만들어야 안 돼요. 뭐요? 재단법인 만들고 사립학교법 같은 학교 설립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시켜줘야 돼요. 안양시장님 나 돈 좀 벌었고 나 재단법인 만들었습니다. 사립학교 재단입니다. 내 평생 못 버는 한 때문에 교육사업 하고 싶습니다. 교육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얘기하면 안양시가 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에서 총량계획으로 학교를 넓혀줘요. 1위 올랐죠? 그럼 기본계획에서 1위 오르면 이 사람의 도시계획서를 그거에 대한 학교 그거에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못 넓혀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시설에 대한 것도 도시계획을 보면 안다고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요. 이 도로가 넓어진다. 막 부동산에 이거 도로 넓어지면 이 땅값 얼마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업자 말 믿고 도로 넓어지는 거 믿어요, 못 믿어요? 업자 말 믿지 말라고요. 해당 지자체 특관식은 도시계획 보면 기본계획에서 도로의 이 길이의 확장, 너비의 확장 이거 다 나와요. 총량계획으로. 이해되세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에서 어떻게 해요? 도시시설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기본계획이 없다면 그 도로 넓힌다는 말짱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중개 완성을 위해서 어때요? 우리 흔한 말로 혀 놀림하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유언비어 완전히. 그런 거에 농락당하면 안 되죠. 정리되죠? 그래서 저는요. 그 지역 재자본 중개업자 모여서 이 지역 뭐가 되고 막 얘기하면 그거 만나더니 계획부터 봐요. 그 관련 계획이 있나 보다 봐요. 이 계획이 초대가 돼서 여기 있는 이게 픽스돼야 나머지 그 하위법들이 움직여요. 다시 볼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신도시 들어온다 이런 얘기 막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그 소문은 봐야 돼요. 이런 얘기죠. 도시기본계획 딱 보고 도시관리계획 딱 보면 총량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 얘들이 들어갈 만한 용도 지역 등이 있나 봐야 돼요.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는 게 뭐냐? 녹지지역 중에 자연녹지, 도시지역 중에 계획관리 요 판들이 딱 보면 이게 확장이 제일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을 만한 계획관리 지역과 자연녹지가 있나 봐야 돼요. 제 얘기 무슨 이해되죠? 그러면 그런 벌크형으로 신도시가 30만 미터지구로 만들어진다. 그런 게 나온다면 그러면 기본계획에 30만에 대한 시간 이용료 배정 토지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용도적 지금 지정된 내용을 딱 보니까 이런 데 계획관이나 자연녹지 등에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신도시는. 그러면 그런 지역에 30만 정도 벌크형으로 있는 거 어딘가 보면 그게 한 4군데 압축된다. 그럼 그거 보고 저쪽에 사이클 보면 어디란 거 나와요. 기사되는데 보면 그 4군데 중에 여기구나 딱 보인다고요. 이해되세요? 분당 신도시 옆에서 무슨 신도시 만들겠다. 그럼 그 자리가 어딘가 볼 필요도 없었다고 딱 그 옆에 판교 신도시가 옛날 자연녹지였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 투자하면 돈 버는 거죠. 요거 이해되셨어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선계 후개발 결국 그 사이클이 서로 돌리고 기본계획이 줬던 용도 지역의 자연녹지와 계획관리가 있고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2005년도에 탄생했던 기본계획이 어때요? 예정용지 대응돼서 주택계획 인구계획이 나오게 되면 다시 이런 데가 다시 신도시가 되는 거고 이거 이해됐어요? 그 이게 다 찼다. 그럼 나머지 자연녹지나 계획관리가 있다. 이건 뭐예요? 찌꺼기 자연녹지, 찌꺼기 계획관리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고요. 이거 무슨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런 내용에 따라 도시계획설이 등장을 해요. 갑자기 이런 거 있죠? 기본계획 총량계획에서 초등학교가 18, 2020년, 25년, 30년 갑자기 27개, 갑자기 12개가 늘어요. 15개가 늘어요. 뭘 뜻할까요? 몇 개 늘은 거예요? 9개 는 거죠. 학교를 9개, 초등학교를 확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 신도시가 있고 신도시에 초등학교가 2-3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벌크형으로 딱 느는 거죠. 이때. 그럼 요 5년 사이가 가장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변화가 있는 데구나. 이거 알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중에 결혼 안 한 여자분 남자분 있잖아요. 결혼 안 한 여자분은 알려드릴게요. 남자친구한테 1년 300씩 아양 떨 거 없어요. 월급날 언젠가 알아셔야 돼요. 그 이틀 전부터 아양 떨면 돼요. 그래 뭐 선물도 받고 하는 거죠. 월급날 한 일주일 지나서 돈 다 썼는데 아양 떨면 뭐해? 돈도 없는데 부담만 주니까 남자가 피하죠. 아양 떨면 뭐라도 사실 데 없으니까 피하잖아요. 안 적어도 되겠어요. 되게 중요한 건데. 다시 볼게요.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요 시즌이 어떻게 딱 양쪽으로 팽창한 시니까 요때 이제 집중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문제 이해되세요? 근데 월급난 지나서 이때 투자를 하면 이미 땅값은 미리 알고 다 올랐어요. 오르고 다음에 그거 보고 투자하면 어떻게 상투꼬리 잡는 거예요. 미래가치를 반영한 가격이 아니라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전에 싸게 사서 미래가치가 바뀌는 걸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요거 제 말이 맞죠? 그런 거 안 얻어봤죠? 안 얻어봤죠? 다시 볼게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발표되면 땅값이 뛰어요. 발표되기 전에 여기서 보고 그 내용 맞춰서 여기서 지정이 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 맞춰서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보면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이게 나온다고요. 자, 왜 이렇게 하나도 없어? 쉽게 생각해 볼게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개발구역 지정되면 여러분 이게 돈이 될까요? 이미 다 깠는데 이해되세요? 여러분 로또 번호 당첨 번호 내가 1시간만 더 일찍 본다면 이 밤에 이런 거 여기서 안 해요. 1시간 전에 로또 사서 당첨되는 대로 1억씩 1등 해서 그냥 평생 먹고 살지. 크루즈 여행 다니면서. 그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토지는 더 어려울 것 같죠? 토지는 더 쉽다고요. 선 계획에 따라 내용이 보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정비계획과 개발계획에 대한 것도 이게 나와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여기서부터 주면 얘들이 가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어디가 정비사업하고 어디가 개발사업하나.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이렇게 볼게요. 잘 보세요. 이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 관리계획이 나올 때는 기본계획이 있고 이걸 관리계획이 받으면 관리계획이 이걸 내줄 때 정비 기본계획이 여기서 움직여주고 그리고 정비 기본계획이 움직여지면 그것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구역이 지정되면 이때부터 난리가 나고 난리 나기 전에 기본계획에서 한번 도시 기본계획에서 한번 미리 예제를 볼 수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가 있었어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배웠잖아요. 기본계획 뜨니까 정비기본계획 바로 나오죠. 그래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거 보면 그거랑 일치를 계속 시키잖아요. 이런 거 보고 워크, 플레이, 라이브 같이 공유하는 거 만드는 그런 거 만든다. 기본계획이 써 있었죠. 관리계획도 정비사 그런 코드를 한다 써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런데 지금 가서 쭉 보고 투자하면 돈 된다. 우리 연연 수업에 쭉 했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시리즈로 보고 딱 맞추면 이게 악어가 맞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거 사서 돈 벌었대. 그 모양 꼭 봐요. 그리고 그 비슷한 모양 찾아봐요. 아까 나무 똑같은 거 봤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산속에 있는 나무, 이거는 바닷가에 있는 나무면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나무만 보면 똑같아도. 자연 녹지라도 틀리다고 했잖아요, 지금.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관리계획과 관리계획이 움직여주면 이에 따라 정비 기본계획 나오면서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나오고, 그럼 정비계획 나와서 구역 지정됐다. 이때는 다 띄었고, 미리 알고 투자하면 이건 돈 되고. 제가 얘기하는 스토리 이해되셨죠? 그럼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훨씬 여러분이 합리적인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볼까요? 그 지역에 따라 특정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도 등장을 하고, 물론 이게 1종 지단, 2종 지단이 있었지만 2종 지단은 성장 관리 계획으로 넘어갔죠.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얘기는 제가 뺐어요. 이제 큰 그림만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됨으로써 어때요? 토지에 대한 합리적 이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조금 어렵다면 다시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지구 단위 이해를 못한다면 특정한 개발 압력의 지연 지역들에 대해서 용도 지역지구 구역으로만 딱 해버리면 여기가 특수한 개발을 할 때 팀워크가 안 맞아버려요. 상업지역을 해놨는데 상업지역에서 여기가 지금 상업지역 앞에 뭐가 있었냐면 IT밸리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에 호환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가 순 율락가, 한락가, 먹고 노는 거, 노래방, 무슨 이런 PC방 이런 것만 들어왔다. 뭐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여러 가지 설계를 상세 설계를 해요. 그리고 여기랑 얘가 조합을 이룰 수 있는 각 필지별 계획을 이루어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그에 맞는 행위자 맞는 사람이 짓게 되면 얘랑 얘랑은 조합을 이루어서 도시 기능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그런 업그레이드되는 계획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엉뚱하게 내가 땅의 목적 상업적이니까 여기다가 내가 의료시설 질 수 있어. 이거 들어가면 IT밸리 앞에 왜 의료시설? 안 맞잖아요, 지금. 이해되죠? 다시요. 이 사람이 평생 뭐를 했냐면 요양병원 만들려고 했어요. 상업적 요양병원 들어가니까 요양병원을 여기다 졌다고요. IT밸리에 젊은 애들밖에 없어요. 나이 먹은 사람 IT밸리 근무를 못해요. 사장이나 몇 명 있지 50만 대도 IT밸리 쪽에서는 태물이에요. 이해돼요? 보니까 요양병원 올 사람이 주변 반경 2km 이내 아무도 없어. 다 젊은 층들이라. 이해되죠? 얘도 손해났지만 얘도 손해난 거예요. 우리의 호환될 수 있는 맥필지 안 되는 부증성의 그런 공간에 웬 요양병원? 우리랑 안 맞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필지를 6개로 나눠서 IT밸리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는 얘들의 기능에 맞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호환될 수 있는 어때요? 상호 기능이 의존적으로 있는 그런 건축물만 지어라.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 근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럼 여기다 주상복합 지어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다 짓게 될 때는 이들이 식사할 수 있는 어떻게 근생 지원시설 지어라. 아니, 나와서 밥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여기서 필요할 수 있는 부품 같은 거 팔 수 있는 판매시설 지어라.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 지구 단위 거를 딱 지어서 지었더니 판매시설 들어왔는데 뭐예요? IT밸리 근무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컴퓨터 자재나 이런 거 그런 거 팔게 되는 그런 판매시설 들어와서 컴퓨터 유통상가 들어왔다. 그럼 호환이 되잖아요. 요거 이해되죠? 그러면 그런 게 딱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때요? 행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내용들이 움직여지고 그럼 이게 이제 족보에 써 있어요. 해당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보면 어때요? 첨단 산업단지 조성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서 그에 맞는 토지용계획과 이런 얘기가 들어가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에서 여기서는 첨단 산업단지 IT밸리 들어왔으니까 이쪽 지구단위 계획은 그와 융합되는 어떻게 해요? 컴퓨터 유통상가 이런 쪽에 대한 물류, 판매 이런 쪽에 대한 행위자는 잡혀 있죠. 요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런 데 땅 산 사람이 언제부터 그 족보를 봐요? 여기서부터 쭉 흘러나온 거잖아요. 일맥상통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아,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기 축에 맞추어서 이제 나머지 법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나머지 법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런 거죠. 야, 그럼 대규모 공개만 하자. 이런 거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는 용도 지역의 전제 조건 하에서 개발사가 움직이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공개발법이 이제 이 개발되는 벌크형의 평면적 공간에 입체적 이용을 할 때 입체적 이용의 토적이 뭔가 이걸 확정 짓는다고요. 다시요. 개발 사업을 할 때 여기다가 산업을 육성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산업입지법에 따라 일반 산업단지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써 있다고 쭉 맞춰서 가면 앞에.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해요? 산업입지 개발법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에 맞춰서 지구 지정을 하고 그 지구 지정 후에 어떤 도시 만드는 개발 계획이 나오고 거기서 시행자를 지면 우리 시행자가 일반 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을 어떻게 깔아서 내부에 어떤 필지로 나눠서 몇 평씩 분양할까 실시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수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죠? 그럼 이게 수용이 되게 되면 주변 땅들이 얘랑 호환되는 건 뭔가 우리가 이런 거 봐야 되는 거죠. 이 땅을 썼다면 보상이 적게 나오냐 많이 나오냐 이런 거 보는 거고 경매를 하든 중개를 하든 매매를 하든 이 내용을 알면 답이 보이잖아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빌라 샀는데 여기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아파트 짓더니 중저가 서민들을 위한 중저가 국민 임대주택 쳐요. 그래서 월 7만 원 내고 2천만 원에 보증금 2천에 월 7만 원 내고 5년 살면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5년 전 그때 시대로 해서 분양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싼 아파트 들어올 때 이런 데 빌라 사는 사람 망하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게 아니라 네 인생은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왜? 이 얘기가 들어올 걸 개발사업이고 개발사업에 대한 걸 기본계획 보면 이런 얘기가 써 있고 이런 선계획에 따라 공개발 이렇게 갈 거라는 게 이미 다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 여기는 국민 임대주택 주택 공급한다 이러면 저가 아파트 공급할 거는 거 생각하면 이런데 옆에 있는 빌라 같은 거 받으면 안 되죠. 뭐 했어야 돼요? 그냥 싼 땅에 자연녹지 가서 받아갖고 여기가 딱 어떻게 아파트 단지 들어오면 임대 아파트를 하더라도 길 건너 내가 자연녹지 사놓고 있었다면 여기다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샌드위치 파넬로 음식점을 지어도 이건 돼요. 사람들 들어와서 사니까 앞에 짜장면집을 해도 먹으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땅값이 뛰겠죠. 호환이 됐어요 지금? 이게 이제 부동산 보는 이유예요. 이 선계획에 따라 모든 게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다시 볼까요? 여기 지금 개발사업에 대한 걸 보게 되면 공개만 하게 될 때 앞에 있는 스토리 딱 보면 여기가 들어오는 게 이제 어떻게 해요? 산업단지가 들어와요.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거 딱 보게 되면 기본계획에서 어때요? 아까 스토리대로 해놓고 여기에 보면 인구가 늘거나 집을 만든다는 얘기는 없지만 시가지 만든다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시가지 만들어지면 이런 데가 공업적이 되는 거예요. 뭘로? 산업단지 지정해서 여기에 실시계획 짤 때 다 공업적으로 깔아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15,000명 근무하는 산업단지가 들어왔어요. 아침마다 여기 도로 넓어지는데 막 출근하려고 난리가 나요. 인근에 식당 몇 개 없다. 이 식당들은 맛없어도 진짜 이런 식당 있죠. 딱 가서 먹을 때, 야, 내가 이 식당을 군대에 갔을 때 야간 행군 끝나고 이 식당을 왔을 때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이분이 잘 생각하세요. 시켜서 비싸서 먹긴 먹어야 되는데 맛 들을 게 없을 때 그 생각 들어요. 놓고 가니 돈 아깝고 먹으려니까 안 먹어질 때 내가 군대 야간 행군 왔을 때 20대 때 야간 행군 끝나면 얼마나 배고파요. 그때 뼈다구도 씹어 먹을 때인데 그때 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식당도 있잖아요. 이런 식당 얼마 지나지 않아 가보면 없어져요. 맛없으니까. 근데도 여기는 그런 식당 갖고도 돈 벌어요. 먹을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그런데 땅들 사서 음식점 짓고 빌라 짓고 난리 나잖아요. 이런데 미리 알고 땅 샀으면 좋은데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나 100했지 요즘 500m는 땅 없어 이 소리 나와요. 500m 땅이 없다는 얘기가 왜 그래요?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이게 지금 산업단지에서 인구가 근무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내용을 봤으니까 알잖아요. 이해됐죠? 조금 깊게 들어가요. 여기에 그럼 이런 기본계획 산업단지 만들 때 단순히 산업단지 만들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아니면 뭘로 특화한다? 물류 뭐 이렇게 써 있다고요. 무슨 산업 써 있잖아요. 의료산업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거 조금만 관심 있게 가라고요. 여기가 의료
의료산업단지가 온다고 의료산업단지 성향이 어떤가 보라고요. 연구원들 많이 근무하고 하이칼라 나오죠. 다 출퇴근하고 아침에 연구하고 저녁에 퇴근한다. 여기 근무 인원들이 어떻게 해요? 하이칼라로 고소득은 되지만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게 아니다. 이런 데는 주변에 파괴력이 약하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딱 들어가도 자동차 산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주기나 노주가 만들어져요. 사람 머릿수가 많으니까. 이런 거 들어온다면 거기는 어떻게 해요? 주변에 막 파급력이 높잖아요. 정리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아 내가 여기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아니겠다. 이런 거 보잖아요. 이해되죠? 제가 여러분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비구역이 된다. 좋아요. 그럼 정비구역이 있다. 그럼 이런 게 좋지만 얘가 그럼 이런데 빌라 좋다. 문제는 여기 여러 가지 지구 등의 여타 행위자니 정비사업에 데미지 주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섞이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독해하는 거 보잖아요. 강의할 땐 그런 얘기만 했지만 전체 그림은 이거라고요. 보면 어디가 정비사업 한다 가는데 그 지역을 싹 스캔해서 보면 야 여기는 정비사업 한다고는 했지만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겠다. 이런 게 보인다고요. 왜? 가보니까 기반설이 부족해요. 기반설을 뭔가 호환해야 돼.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넓힐 수가 없어요. 여기 정비사업에서 막 높게 졌다가는 길 밀려서 이건 완전 난리 나요. 이제 동맥경화증 있죠? 머릿속에 혈관은 작은데 몸집 부르면 혈관 딱 터지면 죽잖아요. 야 그런 모습이 연출될 것 같다. 이런 데는 정비사업이 스펙이 커지지 못하죠. 의사도 살 빼라고 하잖아요. 야 여기 정비사업 해야 돼. 니네 부피 커지면 안 돼. 줄여 이 소리 나온다고요. 그럼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쭉 보고 들어가더라도 야 여기는 정비사업 하면 대박이다. 이런 동네 있다고요. 가보면 동네 자체가 어떻게 해요? 엄청 넓은데 완전 옛날에 해서 엉망이에요. 필지도. 이해됐죠? 그러나 그 옆으로 어떻게 해요? 대로 광로가 막 지나가요. 그럼 이런 데는 부시고 지면 진짜 엄청난 대신도시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요거 문제 이해되죠? 제가 이런 거를 몰라갖고 손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 예전에 대전에서 강의할 때요. 강의할 때 대전에서 중개업 할 때 이 출판사 한 군데가 무조건 수도권에서 하러 해라. 그래서 수원으로 강의 왔어요. 근데 수원에 있는 원장이 성남에도 학원이 있어요. 1년 지나니까 술 먹고 친해지니까 성남도 부탁해요. 일주일에 2번을 와서 강의해요. 그런 강의를 하고 하는데 하루를 자야 되잖아요. 잘 데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출판사에서 지역 강사들, 그분이 그걸 잘해요. 서울 쪽 강사들 비슷하니까 지역 다니면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이름 없는 축구 선수들 스카우트 가잖아. 걔들이 싸게 써서 키워갖고 비싸게 팔잖아요. 그 수익을 남기니까 하는 거예요. 에이전트 애들이 그렇게 해야 돼. 그분이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보고 그 서울에서 강의하는데 서울 쪽에 올라온 강사들이 숙소가 없으니까 송파 옛날 그 연탄 때 5층짜리 송파 거기 아파트 하나 얻어놨어요. 거기 와서 잘해요. 거기 가면 선생님들 지방 선생님 올라서요. 3살 강의하는 선생님 있었거든요. 나보다 나이는 다 많고 그랬는데 그럼 저녁에 먼저 강의 끝나고 와서 서로 이제 소주 한잔 먹고 자꾸 얘기도 하고 해요. 그때 강의하는 막 초짜 선생님들이 지금 막 이름 날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겨울 되면 아무도 안 와요. 거기 방이 비어요. 왜? 연탄 때거든요. 연탄 때니까 연탄 갈기가 싫어. 한번 잤더니 연탄 가라고 써있다. 몇시 연탄 가라고 돼 있더라고요. 연탄을 가니까 재 버리려니까 짜증나. 재를 놓지 말고 버리래요. 나가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 이게 들고 가서 연탄재 버리고 오니까 짜증나서 안 가니까 불이 꺼지는 거 이제. 추우니까 아무도 안 가. 그 선생님도 되게 그냥 인근 사우나 가서 자고 강의하는 거 이제. 출판사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잠자는 선생님 11명 다 전화 드렸어요. N분의씩 얼마 내래요.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아무도 안 가니까 보일러가 다 얼어 터져서 밑에 집 물 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숙소 쓰는 선생님들한테 N분의 1로 물어내래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책임 느끼고 뭐 그때 돈으로 뭐 해서 50얼마 보냈어요. 그리고 난 안 씁니다 했어요. 그냥 이후로. 근데 선생님 몇 명은 돈도 안 보냈나 봐요. 누구는 뭐 나는 매일 자는 사람한테 시켜라. 난 뭐 일주일에 2번 자는데 이런 소리 하니까 이주환 교수는 하루 자면서 돈 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출판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무슨 돈이 있냐. 하루 벌어 살아먹고 사는데 이주환 교수는 대전에서 중개업도 하고 건축도 하고 돈도 많이 버니까 주인이 이거 이거 건물 다 버렸다고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밑에 집 손 걸렸으니까 그냥 싸게 사가라고 했대요. 출판사 보고. 그러면서 나보고 사래요. 내가 그 외선역 기분 나빠서 나 그 출판사 나왔어요. 그때 그거 샀어야 돼요. 그때 그거 샀어야 된다고요. 내가 그때 공법 강의하면서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재건축 강의하면서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정비사업에 대한 개념은 쭉 이해했으면 어떻게 해요? 샀으면 바로 정비사업 됐잖아요. 그랬으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느냐? 정비사업 해서 이거 부시고 아파트 받으면서 청산금 1억 5천씩 받았어요. 그 아파트가 지금 뭐 얼마인지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런 개념을 몰랐죠. 저는 그냥 가보니까 연탄 때는 4층, 5층까지인데 4층까지 걸으려면 그것도 짜증나요. 뭐 문제 이해되죠? 물도 틀으면 운 좋으면 더 물 나오고 운 나쁘면 더 물 안 나와요. 보일러 돌아가는데도 그래요. 그리고 막 녹물 나 퍽퍽퍽 하면 녹물 나오고 녹물 다 나오면 이제 뜨거운 물 나오는데 뜨거운 물 나올 때쯤 되면 찬물 나와 이제. 하여튼 이게 퍽퍽퍽 녹물 지나고 일반 물 나올 때쯤 되면 퍽퍽퍽 할 땐 뜨거운 물 나오고 무슨지 알죠? 보일러가 통이 좁아서 딱 틀으면 이게 퍽퍽퍽 하면서 녹물이 나와요. 그때는 뜨거운 물 나와요. 이제 맑은 물 나온다면 그때부터 물이 차가워져요. 그런데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그거 샀으면 이게 바뀌었잖아요. 뭐 여러분 그거 보고 웃는데 지금 음마 아파트가 그래요. 음마 아파트. 가보면 똑같아요. 거기도. 지금이랑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공법의 내용이라고요. 이해됐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런 내용을 맞추어서 공법은 용도지역지구 구역이 있다면 이 용도지역지구 구역 중에 지목이 전닭과선이라면 농지법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하는 거고. 이해됐죠? 이 땅이 임야라면 산지관리법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런 도시계획설 등에 대한 도로 등이 만들어졌다면 이런 도로에 따른 얘기들이 어떻게 해요? 도로법상 도로냐, 도시계획설 도로냐,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 도로냐, 그 법 목적에 맞게 또다시 어떻게 해요? 그 법의 행위자들이 또 나오는 거고. 이해되셨죠? 다시요. 오래된 농촌이라고 해서 농촌만 아주 구질구질하게 살아. 그러니까 농어촌 정비법이 등장하는 거고. 그럼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수용을 해서 농지 개량 사업 하느냐, 농어촌에 대한 마을에 대한 정비해 주느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 거고. 그에 따라 수용하기도 하고 행위자 안 하기도 하고. 이해되셨죠? 물에 대한 법이 나와서 상수를 막게 하자 수도법이 등장하는 거고. 그럼 상수는 보호구역 지정하고 그 법 목적에 따른 행위자가 등장하는 거고.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 그런 개별법들이 등장하면 개별법도 나름대로 행위자를 해요. 문제는 이겁니다. 얘들이 기본적인 틀을 주면 그런 틀에 맞는 행위자는 있는데 이 두 개법이 충돌이 일어나요 또. 그러면 둘 다 양존하느냐, 한 법이 한 법을 치워내서 내치고 나 혼자 하느냐. 이해됐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써있지만 이 법이 등장하면 이건 일로 간 거다. 얘들이 써있는 글씨를 무시하고 일로 넘어갔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토지용계획하기에는 계획관리라고 써있는데 농지법에서 만든 농업진흥지역이 있다면 농업진흥구역에 써있는 계획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라고요.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 경매 배우는 분들은 이거 왜 배우느냐? 여러분이 부동산 경매를 낙찰받잖아요. 낙찰받게 되면 그 땅에 대한 기본적인 부동산 사이클을 알아야 되는 게 맞고, 이 중에 중개업 때문에 이 수업 듣는 분들은 중개업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거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거 맨날 사고 터지니까. 이해됐어요? 다시요. 내가 투자하는 사람은 상관없네요. 투자하는 사람은 더 알아야 되는 거고. 어느 분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에 따라서 행위제한을 하는 사람들이, 행위제한을 받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이 행위제한 범주 내에서 적법요건을 취득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적법요건을 취득해서 개발하다 보면 그 적법요건에 따른 준공돼서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면 모르지만 개발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는 이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적법요건이. 토지 위에 적법요건이 있고 개발하면 토지와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나 이 공사가 스타팅돼서 엔딩될 때까지는 나는 적법요건이 있는 건데 이 상태에서 이게 거래되거나 중개되거나 경매를 뺏기게 되면 토지 건물은 새로운 사람께 되지만 적법요건은 종전소유자가 남아있는 거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짝짝이가 돼 있을 때 과연 법은 이걸 어떻게 푸는 건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지금 경매 배울 때 또는 중개를 할 때 알아야 되는 부동산 공법의 스토리라고요. 이해되세요? 다시 볼까요? 제가 하나 얘기해 봅니다.
이건 좀 앉아서 할게요. 예. 제가 저쪽에 건대에서 강의할 때 건대 수강생 중에 미용사가 하나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나보다 한 10살은 어린 줄 알았더니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안 늙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수업 다 끝난 다음에 식사하자고 해서 갔더니 그때 수업 들었더니 한 5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속해 있는 미용협회가 있대요. 거기다 교수님을 올렸더니 그분 와서 강의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강의를 부탁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당 강의, 이렇게 하루 강의하는데 2시간 강의하는데 강사페이도 굉장히 괜찮아요. 자기들이 일반 기준적으로 주는 건데 너무 적어서 어떡하지 하는데도 솔깃한적으로 많이 줘요. 그래서 강의를 하러 가는데, 그래 알겠습니다, 강의하러 가는데 그날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 강의하러 간다니까 직원들이 다 자기들이 의존한다고 간대요. 남자 직원만 4시. 미용협회라고 하니까. 그래서 남직원들은 다 빼고 여직원들만 데리고 갔어요. 갔고 남자들 직원들은 연불엔 관심 없고 제빵에 관심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갔는데 나는 강의안을 머릿속에서 한 3개를 준비했어요. 3개를 준비하는 게 왜냐하면 이들이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일 낮은 수준, 중간 수준, 최고 수준 이렇게 있는데 낮은 수준에서 중간 수준에서 자료, PPT 자료를 좀 낮춰서 준비해서 갔어요. 갔는데 딱 들어가서 할 때 제가 2개에 놀랐어요. 첫 번째 딱 가서 보니까 약 80명 정도가 있는데 여자분은 4명, 나머지가 다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 미용 CEO가 되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근골격기가 약해서 오래 하면 무릎이나 어깨가 병이 생긴대요. 다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남자들인데 여기서 보면 TV에서 봤던 사람들 많이 봤어요. TV 광고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분들 봤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강의를 딱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너무 식상해하네? 올려 그러는데 이건 초급, 중급이 아니라 고급까지 딱 올라가는데 다 따라와요. 이게 여기서 수업 듣는 일반인보다 그들이 수준이 더 높아요. 그래서 쭉 어려운 난도로 오니까 와 좋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명함 받고 자전거를 내주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얘기했더니 얘기해보니까 이분들은 미용실에서 그렇게 해서 한 15년 20년에서 한 지역의 어떤 센터가 딱 이루게 되면 앉아서 돈이 막 들어온대요. 하루에도 몇백이 들어온대요. 한 달이면 억대 연봉자가 아니라 억대 월봉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벌리기 위해서 고생해서 이거 해서 번 사람들이라 그 돈을 어떻게 할 건가 막 뭐 주식, 부동산 웬만한 건 다 듣고 다닌대요. 불러서. 그러니까 이제 듣다 보니까 눈높이가 높아졌고 최소한 본인이 창의적으로 못해도 웬만한 거에 객관성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어나 한문을 직접 쓰려면 못 쓰지만 써있는 글을 보면 대충의 내용을 알잖아요. 우리가 안 배운 프랑스나 독일어는 전혀 모르지만 느낌의 차이 아시죠? 그분들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더라고요.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런 거 잘못 투자해서 사고 안 나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정도 실력이 된 이유, 처음에 돈 좀 벌었다고 유명한 사람 따라가서 투자했다가 몇 억씩 날려보거나 묶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한이 맺히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눈높이가 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수업 듣는 분, 영상 보시거나 처음 듣는 분들은 내가 공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눈높이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 가서 몇 억 투자했다 탁 묶이거나 날리면 돼요. 그러면 이런 강의가 눈물로 와닿아요. 막 감동, 막 내 지난 아픔을 막 더 각인시키는. 근데 그렇게 배우는 건 너무 상처가 되니까 그렇게 배우지 말고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따라가면 공법이라는 게 뭐다 이걸 알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이 강의는 지난 연도에 우리 오셨던 막 중간부터 들어서 오신 분들도 많고 또 어떤 경매나 이런 특정 경우만 때문에 오신 분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실질한 부동산 공법에 대한 총괄론이 좀 알아야 되겠어서 이거부터 좀 찍어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보시는 걸 좀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나면 이 내용 속에서 내가 어떤 부동산에 대한 경매든 중개든 일반적 투자가 됐든 볼 때 내가 어디에서 뭘 보고 있나 이 중간점을 알아요. 모르면 나무만 보여요. 똑같은 나무인데 어때요? 전혀 다른 나무라고요. 나무는 똑같은데 걔 있는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